안녕하세요. 아마존 디텍티브를 활용하여 AWS 환경에서 보안사고 원인 분석하기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 발표를 진행할 임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보안전담 SA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경험해 보셨듯이 강연 중에는 질문창에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다시피 아마존 디텍티브가 어떤 서비스인지 개요를 살펴보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용처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구성된 스크린샷 데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올 초 3월 31일자로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약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사고 조사를 하는 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WS 보안 서비스들을 밸류 체인에 따라 나열한 것입니다. 우선 내 환경에 어떤 리소스들이 있는지 식별하고 식별된 리소스들을 중요도에 따라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운영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탐지 내역들에 따라서 대부분의 것들은 자동 조치로 처리하고 일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조사한 뒤에 복구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디텍티브가 담당하는 부분은 사고 원인을 좀 더 빠르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역인데요. 과거에는 VPC 플로우 로그나 클라우드 와치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등을 직접 일일이 조사했던 것을 굉장히 편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 운영하는 워크로드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 규모가 커질수록 보안 위협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빨리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로그, 이벤트들 중에서 의미 있는 근거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이제 숙련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반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디텍티브는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보안 사고 원인 조사 부분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디텍티브 쪽으로 지속적으로 증적들이 축적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 정보들을 머신러닝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가시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의 주요 용처는 크게 탐지 결과 분류, 사고 조사, 위협 헌팅 등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안 탐지 결과 분류는 다양한 보안 탐지 결과들의 오탐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탐지 결과 또는 그것과 연관된 다른 탐지 내역이나 아니면 해당 탐지건과 연관된 리소스들, 또 발생 시간이나 위치, IP, 유저 에이전트 같은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확인해서 해당 건이 이제 정탐인지 오탐인지 식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실시간 생성되는 어떤 탐지 내역들 중에서 중요한 보안 이벤트들을 선별해서 추가 조사하게 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데모 과정에서 간단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조사 케이스는 앞에 보신 이제 분류 단계에서 실제로 보안 사고가 정탐으로 식별되는 경우에 해당 이제 이벤트의 피해 범위나 또는 원인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음, 아마존 가디두티 같은 이제 탐지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탐지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면 디텍티브로 이동을 해서 이 그 이벤트와 관련된 수집된 컨텍스트나 또는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또 특이한 패턴들을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이 과거 기록을 이제 상세 조사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되어 왔던 어떤 침해 행위들의 원인을 식별한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 헌팅 부분은 특정 단서나 아니면 예상된 어떤 가정에 기반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숨겨진 위협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예방 통제 측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데모에서도 보시겠지만 디텍티브에서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상적인 패턴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제 스파이크성 시그널 같은 것들을 이제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시화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된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디텍티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티브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가드듀티 탐지 내역 등의 세 가지 소스로부터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보안 활동 그래프라고 하는 논리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또 유저가 원하는 시점에 관련 정보들을 가시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소스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이게 이제 파싱돼서 속성별로 이제 보안 활동 그래프라는 데 이제 그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디텍티브 콘솔에서 바로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상의 연관관계나 메타데이터나 또는 뭐 컨텍스트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를 콘솔상에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개별 탐지 내역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평상시 패턴 대비 이상한 지점이나 아니면 뭐 스파이크성 활동들 아니면 뭐 최초로 보고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될 수 있게 됩니다. 보안 활동 그래프라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엔티티와 릴레이션에 연결된 그래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는 VPC 플로우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가드듀티 탐지 내역 등의 요 세 가지 소스들로부터 추출된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WS 어카운트, IAM 유저, 롤, 파인딩, EC2 인스턴스, IP 주소, 유저 에이전트 등과 같이 로그상에서 표현되는 시간, 위치 등의 컨텍스트나 메타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엔티티들이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릴레이션은 방향성을 가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 한 IAM 유저가 EIP를 조회해서 그중 한 개를 EC2 인스턴스에 배정했고요. 요 EIP는 가디듀티의 특정 탐지 내역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사용자는 롤을 수임해서 S3 버킷을 퍼블릭 오픈했고요. 또 요 해당 활동이 가디듀티에 의해 탐지 내역 A로 보고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엔티티들마다 디텍티브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들은 지금 보시고 계신 표에 있는 것들이 됩니다. 어카운트나 유저, 롤과 같은 보안 주체들한테는 이 주체들이 호출한 API 내역이나 또는 사용된 유저 에이전트, 사용한 리전, 사용 IP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EC2나 I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주고받은 어떤 트래픽과 관련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보안활동 그래프상에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IP와 통신한 모든 인스턴스들의 트래픽을 이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해당 인스턴스를 클릭하면 그 인스턴스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 고객들을 위해서 맥시멈 1000개까지 멀티 어카운트 상의 다양한 탐지 내역들을 한 개의 보안 활동 그래프상에서 축적해서 통합 분석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분화된 각각의 어카운트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개의 어카운트가 만약 뚫리면 다른 어카운트들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어카운트와 B 어카운트 간에 크로스 어카운트 VPC 피어링을 이제 연계해 놨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한 어카운트가 뚫린다면 상호 간에 이제 서로 함께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디텍티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리저널 서비스로서 필요로 하는 리전에만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지원하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어카운트를 하나 지정해서 멤버 어카운트들을 초대하는 형태로 멤버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어카운트는 주로 보안팀에서 관리하는 어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30일간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또 운영 중에 편입된 모든 어카운트들을 합산해서 예상 비용을 알려주는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텍티브가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 이제 최소 2주 정도 가듀듀티 탐지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텍티브를 통해 평상시 패턴 대비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분석하려면 최소 2주간의 학습 기간이 디텍티브한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일괄로 멀티 어카운트들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비활성화 시키고 또 마스터 어카운트로 이제 일괄 편입 또는 제거를 할 수 있는 샘플 스크립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선별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디텍티브로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듀듀티나 시큐리티 허브의 특정 탐지권으로부터 피보팅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디텍티브 콘솔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제 주로 위협 헌팅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잠재된 위험 요소들을 찾고자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디텍티브를 통한 조사 과정은 이제 뒤에 데모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특정 엔티티의 프로파일을 조사하다가 어떤 새로운 엔티티로 계속 피보팅 해가면서 추적하는 형태가 됩니다. 엔티티마다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항목들이 다른데요. 이러한 시각화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Finding Profile이라고 부릅니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Finding Profile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우선 그림처럼 API 호출이 지리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림상에서는 이제 파란색 원 두 개가 이제 보통 이용하는 북미 지역의 두 개의 리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 갑자기 시드니 리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API 호출이 발생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PI 호출 볼륨의 시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색 박스로 된 부분이 설정된 조사 기간을 나타내고요. 이 기간 동안 실패한 건이 피크를 치다가 점점 감소하고 또 반대로 성공권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통상적으로 자격증명을 불법 취득한 제3자가 해당 자격증명의 권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API들을 시도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해당 자격증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죠. 파인딩 프로파일의 또 다른 형태는 연관된 탐지 내용 목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 어카운트에 연관된 가듀티 탐지 내역을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각각의 탐지건들이 모두 이 해당 어카운트와 연관되어 탐지된 그런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걸 보면 이 어카운트에서 특정 인스턴스가 암호화폐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탐지됐다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형태는 특정 인스턴스와 통신했던 IP 주소 목록들을 보여주고 각각의 트래픽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처럼 IP 주소의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어느 정도의 볼륨 패턴으로 통신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래프상의 검은색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해당 활동이 관찰된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간은 지금 화면에서처럼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기간을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디텍티브를 기존 조사 프로세스와 연계하는 것은 API 기반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나 다른 SIEM 프로덕트로부터 특정 탐지권을 조사하기 위해 연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티켓팅 시스템이나 다른 SOA 환경들과 API나 URL 등을 통해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디텍티브의 가격 정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활동 그래프로 취합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월간 누적된 볼륨 구간별로 기가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리전마다 단위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요금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 리전 기준입니다. 그 아래 비용 산출 샘플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디텍티브의 보안 활동 그래프에는 최대 1년간의 활동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디텍티브 콘솔이 IE 11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텍티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카 로컬 리전을 제외한 전 세계 AWS 커머셜 리전들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스크린샷 데모를 통해서 디텍티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안 사고 조사를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텍티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가디듀티를 최소 48시간 이전에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디텍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디듀티나 시큐리티 허브의 탐지 내역을 선택하고 인베스티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디텍티브 콘솔의 서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 데모에서는 디텍티브의 서치 메뉴를 이용해서 위협 헌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텍티브 콘솔의 서치 화면에서 select 타입의 이제 가디듀티 파인딩을 선택하고요. 일단 파인딩 아이디를 주고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편의상 가디듀티의 탐지 내역 중에서 샘플링 돼서 이제 추출된 이제 3개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클릭을 해봅니다. 가디듀티 마크와 함께 해당 탐지권이 나타납니다. 제목을 보니 07A로 시작하는 인스턴스가 가디듀티에 등록된 악성 IP와 통신을 한 게 탐지된 모양입니다. 11월 29일 4시 49분부터 17시 28분까지 지속되었다고 나오고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해당 인스턴스의 2개 IP 172로 시작되는 것과 35로 시작되는 IP 주소가 보입니다. 포트는 37910이고 외부 IP 18번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SSH 통신을 한 내용입니다. 18번 IP가 가디듀티 악성 IP로 등록되어 있기에 탐지된 내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07A 인스턴스와 연관된 탐지권 3건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내역을 보면
54번대 IP 쪽으로 SSH 브루트포스 공격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에 걸쳐서 했다고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래 부분에 VPC 플로우를 보시면 검은색 박스가 이제 현재 탐지된 아웃바운드 통신권의 시간 대역인 그 29일 16시부터 18시까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상에 이제 파란 가로줄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07A 인스턴스의 평상시 베이스라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범위를 이제 통상적인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범위를 이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상의 특징적으로 대략 한 11월 28일 초쯤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걸쳐서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해당 부분도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번 데모에서는 진행 과정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위로 올려서 VPC 플로우 디테일 탭을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VPC 트래픽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8번 리모트 주소와의 통신 내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검은색 박스 부분이 동일한 탐지 기간을 나타내고요. 1시간 간격의 막대 그래프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1시간 동안이 트래픽 볼륨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동일하게 2배 가까이 크게 보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주요 TCP 포트별 트래픽 분석 내용입니다. 파란색 세로줄이 각 프로토콜별로 있는데요. 이게 바로 평상시 수준을 나타내는 베이스라인입니다. 전부 베이스라인 볼륨보다 낮은 상태고요. 근데 특히 80 포트 쪽은 전혀 트래픽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07A 인스턴스의 웹서버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토콜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 베이스라인 볼륨과 해당 기간 동안의 수치가 표시가 됩니다. 22번 SSH 포트의 아웃바운드 베이스라인은 시간당 6.6K 정도,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 1.99K, 맥스로 4.65K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SH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보면 다시 1시간짜리 막대 그래프 두 개가 보이는데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뒤에 1시간이 2배 정도 더 많다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탐지된 시간이 16시 49분부터 17시 28분까지이므로 시간 배분을 감안하면 어떤 이제 꾸준하게 트래픽이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해당 그 리모트 IP 주소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버뷰 탭으로 와서 여기 화면에 있는 18번 IP의 링크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18.209.14.125 주소 엔터티에 대한 비헤이비어 그래프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 주소는 이제 가디오디티 위협 IP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악성 IP로 이제 판단이 되는 주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소의 행동이 기록된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27일 22시 03분에 최초 목격돼서 12월 13일 14시 9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004건이 목격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관된 IAM 유저나 롤이 한 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가디듀티가 이 주소에 연관돼서 이제 추가로 탐지한 건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IP와 연관되어서 이제 관찰된 AWS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탭 그 리소스 인터랙션을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리소스 인터랙션 탭에 와서 보면 18번 주소와 상호작용을 했던 리소스가 IAM 롤이라는 게 이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부터 심상치 않군요. 상호작용한 기간은 2019년 8월 8일 14시 44분부터 올해 3월 5일 06시 33분까지가 탐지되어 있습니다. 무려 7개월 정도 기간 동안 악성 IP와 요 롤이 상호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추가 조사를 위해서 어태커 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롤 아이콘과 함께 어태커 롤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롤 디테일에 보시면 어, 마지막으로 관찰된 시점이 올해 3월 5일이군요. 누가 언제 생성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번 데모에서는 제외하고 추가 조사 항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 어태커 롤과 연관된 탐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봅니다. 어태커 롤을 가지고 API가 호출된 내용입니다. 성공 건은 대략 80여 건, 실패 건은 24건 정도로 나오고요. 성공, 실패 모두 꾸준한 비슷한 볼륨으로 API를 호출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떤 뭐 배치성 작업을 수행한 패턴으로 보이고요. 그래프의 마지막에 보시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에서 이 막대 그래프 한 개는 4시간을 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전 4시간짜리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3월 5일 20시부터 자정까지 기간 동안 관찰된 IP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24430 IP에서 5개의 API들이 호출된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목적의 호출이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대충 살펴보면 EC2 인스턴스 정보를 수정하고 인스턴스의 연관 리소스들 정보를 확인하고 인벤토리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또 태그 정보를 조회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된 IP들에서 어떤 API들이 호출되었는지를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보안 주체가 주어진 기간 동안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API들을 전부 조사해서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봅니다. 3월 6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동일한 소스 IP에서 동일 목록의 API들이 횟수만 줄어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된 비율을 보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불법적인 어떤 조작을 실행하던 일종의 뭐 스크립트성 작업이 이 기간에 중단되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태커 롤이 API 호출한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New Behavior 탭을 클릭해 봅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원을 보시면 주어진 기간 동안 어태커 롤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동일하게 API 호출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된 에이전트들의 목록이 보입니다. EMR 콘솔을 257번이나 가장 많이 이용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이제 69번 이용했다고 나옵니다. AWS CLI도 5차례 호출해서 이용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이름의 에이전트가 보입니다. 뭔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35번 이용되었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11월 14일 13시 52분부터 25일 04시 51분까지 3개의 보안 주체와 6개의 IP 주소들로부터 총 49번 관찰되었다고 나옵니다. 방금 전 보신 대로 이 중에서 35번은 어태커 룰을 가지고 뭔가 수행한 것이 되겠죠. 아마도 운영 중이던 EMR 클러스터에 뭔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 성공한 호출 내역을 보니 조사 기간 바깥에 이제 녹색 막대 그래프 2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에디트를 클릭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이 되고요. 그래서 시작 시점을 넉넉하게 11월 14일로 바꾸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색 박스가 확장되었고 더 많은 막대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된 리소스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리소스 인터랙션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의심스러운 에이전트와 연관된 IAM 롤이 3개가 보입니다. 당연히 어태커 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어태커 롤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 에이전트와 연관돼서 활용되었다고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나머지 롤들도 이제 전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이번에는 어태커 롤과 상호작용한 리모트 IP에 대해서 추가 조사해 보기 위해서 해당 주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18.212.244.30 IP는 동일하게 18로 시작하지만 최초에 확인했던 가디오듀티 악성 IP랑 다른 주소입니다.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해당 IP는 11월 2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총 71,219번 관찰되었고요. 연관된 IAM 보안 주체는 한 군데, 아마도 어태커 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된 유저 에이전트가 총 8개고요. 해당 IP 주소와 관련된 가디오듀티 탐지 내역을 보면 이제 전부 0B2로 시작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르 엔트리 노드와 통신했다던가 22번 포트로 이상한 아웃바운드 통신했다던가 아니면 뭐 블랙홀 IP랑 통신한 것 등이 이제 탐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특정 인스턴스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내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0B2 인스턴스가 토르 엔트리 노드 쪽으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시도한 것을 탐지한 결과입니다. 3월 4일 22시 17분부터 6일 03시 48분까지 탐지되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VPC 플로우 디테일스를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0B2 인스턴스가 통신했던 외부 IP 주소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목록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살펴보신 대로 각 주소를 클릭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의심스러운 IP로 확인되면 시큐리티 그룹이나 또는 AWS 와프의 IP 규칙에 반영해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데모에서 이제 제외를 하겠고요. 다시 24430 주소 엔터티 화면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내역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 내역은 0B2 인스턴스가 22번 포트로 3월 4일 22시 09분에 아웃바운드로 이상한 통신을 시도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인 트래픽 볼륨을 확인해 보니 탐지 기간 동안 인바운드 트래픽이 베이스라인보다 몇 배나 많이 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기준치 이하고요. 상세 내역을 알기 위해서 VPC 플로우 디테일스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당 인스턴스와 통신한 리모트 주소 목록 중에서 31로 시작하는 리모트 IP의 상세 통신 내역입니다. 인바운드로 900바이트 정도 그리고 아웃바운드로 4.5K 정도를 통신했다고 나오고요. 해당 주소를 더 조사해 보기 위해 클릭하겠습니다. 31.31.196.251 IP는 1월 15일경부터 3월 4일까지 관찰된 것으로 나옵니다. 연관된 보안 주체는 없고요.
그래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해당 주소에서 API가 호출된 내역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번엔 리소스 인터랙션을 클릭해서 연관된 리소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연관된 AWS 리소스들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31번 IP는 아직까지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목록에 있는 외부 IP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된 악성 IP들은 가드듀티 위협 IP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시큐리티 그룹 등으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B 인스턴스 자체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탐지 내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스턴스 링크를 클릭합니다. 해당 인스턴스의 VPC 플로우 목록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확인했던 3월 4일자 인바운드 트래픽 스파이크 외에는 대부분 베이스라인에 근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공B 인스턴스와 연관된 가드듀티 탐지 내역들을 보시면 해당 인스턴스는 이제 수상한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는 어떤 머레어 등이 이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B 인스턴스를 포렌식 대상으로 분류하고 아마존 인스펙터 같은 걸로 취약점 스캐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렌식 전문 툴들을 이용해서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번 이제 데모에서는 이 과정을 이제 생략하겠고요. 다시 최초 보셨던 07A 인스턴스에 대한 마지막 탐지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역은 54.90.124.127 IP 쪽으로 SSH 브루트포스 공격을 한 것이 탐지된 결과입니다. 자세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SSH 브루트포스 공격을 11월 27일 22시 3분경부터 12월 6일 18시 34분까지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트래픽 그래프를 보니 처음 인바운드로 100메가 이상 통신을 했고요. 아웃바운드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실행하다가 점차 이제 공격 볼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웃바운드 볼륨은 평균 655K 정도고요. 여기서 인바운드 100메가 부분은 아마도 브루트포스 공격을 위한 도구를 다운받는 과정으로 유추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VPC 플로우 디테일스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07A 인스턴스와 통신했던 외부 IP 주소들을 조사해 나가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8.209.14.125 주소가 확인됩니다. 이 주소는 최초에 조사했던 가드듀티 악성 IP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어진 기간의 끝에 이 이제 IP와 통신을 했다고 이제 나타납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패턴과 현저하게 다른 형태의 포트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로컬 포트는 많이 늘어났고요. 리모트 포트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정 타겟에 대해서 22번 SSH 브루트포스 공격의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07A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신 0B 인스턴스처럼 취약점이나 머레어를 찾기 위한 포렌식 과정을 수행해야 될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조사된 내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대의 인스턴스를 식별해서 포렌식 대상으로 판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태커 롤을 포함해서 3개의 롤이 부정행위에 이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 대상 리모트 IP들이 추가적으로 식별되었고요.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아마존 디텍티브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범위를 특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문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